김민석 총리가 어제 전 총리죠. 전 총리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까지 조금 뭐 말씀을 아낀 것도 아닌데 조금 기존 총리직을 내려놓고 나서는 조금 더 세게 발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정청래 전 대표보다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방식을 굳이 두 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김민석 전 총리가. 근데 뭐 같은 경쟁자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니 정청래 대표도 할 얘기는 있을 것 같아. 나 보궐로 한 번 이제 딱 그거 보궐로 해서 당 대표 1년밖에 안 했는데. 아 보궐로 들어왔죠, 참. 보궐로 들어왔죠. 보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정청래 대표가 된 거였고, 그래서 지금 된 건데 마치 뭐 대단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참 이해는 안 된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유시민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으면 하자. 그리고 너가 너무 대통령이 자신감 과잉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감 과잉 아니냐. 유시민에게도 좀 이런 비판을 했는데 조금 뭐 이 부분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어떻게 볼까요? 한 번만 말씀 드릴까요? 저는 김민석 총리가 앞으로 또 활발하게 언론 인터뷰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네. 더 강하게 나갈 거라고 네. 예상을 하거든요. 아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가.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점잖은 이미지로 약간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나 유시민 전 장관이 거의 사실상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결국 이번 전당대회 유권자는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 당원들에게 목소리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결국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이런 강한 이미지로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계속. 네. 우리 김여원 대변인 보시기에는 근데 과연 이거를 싱크를 같이 네. 이렇게 문조털레이와 싱크를 맞추면서 자신의 어떤 인기를 한껏 뽐내는 그런 강인함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강한 캐릭터로 갈 건지 저는 네.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네. 그 유시민 작가가 증축하라 했더니 이거를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네. 홍익표 수석이 거기다 대고 한술 더 떠서 거의 묻고 더블로 가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재개발까지 재개발도 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이렇게. 있다. 네. 그러면 김민석 전 총리의 입장은 그렇다면은 우리 증축 잘하고 있었는데 왜 오해해?라고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진짜 재개발해야 된다. 내가 재개발 적임자라고 할지. 그게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건 소위 말하는 이 멸칭 대전에서 문조 탈레유는 어찌 됐든 간에 좀 한 팀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근데 한강쇠동대주길인가? 이분들이 물론 이 사람들은 다 친명 쪽에 있고 소위 말하는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과연 약간 원팀으로서 어떤 조금 조율을 해 나가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룰지 좀 궁금하긴 해요. 급조한 느낌이 그죠. 약간 문조털레유라는 멸칭이 하도 아프고 네. 긁히니까 네. 좀 뭐라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지자 중에 한 명이 한강쇠동 대주기를 만든 것 같은데 네. 이 똥이라는 표현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김용민 그 목사인가요? 그분을 이제 돼. 돼지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이상해서 오히려 뭔가 좀 약간 더 인신공격성 멸칭을 일부러 만든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김민석 총리 메시지를 보면 오히려 좀 다급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적통 주장을 하면서 네. 전임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김민석 총리는 정청래만 콕 집어가지고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본인의 지지율도 높고 네. 이 정부에서 지금 뒷받침하고 지원받고 있으니까 네. 정청래 대표도 충분히 수고했다.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총선에서 승리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정청래 필요 없어요. 정청래 같은 리더십은 더 이상 2번 이상 안 돼요. 뭐 이런 식이면 오히려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안 받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표를 포기하는 메시지다 이거는. 그러니까 애매하게 가야 되는데 저는 또 하나 또 좀 재미있는 게 이제는 지방선거 이후로 하나 증명된 게 있어요. 네. 일찍 명이 묻으면은 안 된다. 명픽은 안 된다. 예, 서울시장 선거 보세요. 그렇죠.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해성같이 사라지셨죠. 네, 인기도가 90몇 %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모든 이 팩트들이 막 종합이 되면서 에휴 안 되겠어. 그렇죠. 네, 구간이 명관 네. 역시 오세훈 하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도 김민석 총리를 사실 지난번 박찬대 후보로 전당대회 했을 때 시원하게 못 밀어준 게 약간 한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지. 들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잘 보좌할 사람은 나다 하면서
정청래 당시 후보가 네. 된 거잖아요. 됐죠. 그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제 사실 내 편 아닌데 제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애인데 얼마나 이렇게 배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놓고 명픽을 딱 한 건데 문제는 명픽을 하는 게 좀 세련되지 않았어. 왜냐면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를 국민들의 목숨을 구한 총리다라고 치켜 세웠다. 뭐 자살률 감소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자살률이 요 짧은 기간에 감소한 것과 김민석 국무총리 재임 때문인 것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네. 누가 봐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추지? 이게 오히려 김민석 총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네. 네, 잃은 명픽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걸 한 번 더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는 부분. 특히나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그럼 몰라도. 명틱이 조금 뭐 좋겠다. 내려가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약간 내려가는 상황인데 뭐 근데 이제 이건 소위 말하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 대상으로만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좀 더 그런 거 근데 아직 그 아닌가. 룰은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결정된 것 같던데 아마 7대 3에서 7대 지난번 3. 당대표 선거 때 3은 일반 민심.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뭐 역선택 방지망이 있긴 할 텐데. 7대 근데 3 이번에도. 이번에 마지막 갤럽 조사 6월 넷째 주 걸 보면 국정 지지율이 57에서 둘째 주 57에서 넷째 주 51로 떨어져요. 네. 6%나 네. 쭉 떨어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둘째 주와 넷째 주 정당 지지율은 받쳐줍니다. 41, 41 똑같아요. 한길 리서치도 그 당시에 2%가 오히려 반등해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평가는 낮아지는데 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이제 바뀌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 이게 꼭 김민석 총리가 국정에 대한 뒷받침을 받는다고 해서 명픽이라고 해서 꼭 전당대회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당원들, 그러니까 정당의 당원들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뭐 민주당의 패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방송에 나오는 모든 패널은 다 대부분 다 친명 쪽이거든요. 뉴 이재명. 뉴 이재명들이 이재명. 거의 다 제가 보기에 진짜 뭐 라디오나 TV나 뭐 유튜브는 조금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알만한 민주당 패널들은 다 정청래 대표 비판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네. 방송에서 전 유시민 씨의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봤을 때 어. 아니, 내가 속했었던 정부의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니까 네. 공격하지 말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냐. 근데 왜 뉴 이재명이라는 패널들은 자꾸 갈등을 벌리는 방식으로 그렇죠. 왜 이렇게 구 유시민 씨와 이 문조털레를 공격하느냐. 저는 내가 봐도 진영을 바꿔서 대입해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댓글이나 메시지가 와서 고맙다고 해요. 그런 갈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뽑았으니까. 본인들의 관점과 기준에서는 이게 뭔가 한찬식 검사장을 민정수석 쓰고 문재인 대통령 공격했었던 이현주 최고 저렇게 날뛰고 조국 대표 죽이려고 김용남 하고 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쓰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보다 그래도 민주당이니까 찍어준 건데 그렇죠. 난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건데 왜 우리를 공격하지라고는 생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뉴 이재명은 그게 집토끼인 줄도 모르고 네. 그 사람들은 바꿔야 되고 구태이고 네, 약간. 당장 배척해야 되고 청사해야 될 대상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렇지 이제 말살해야 그 될 결과의 사람들은 결과는 결국 민주당의 분당이에요. 좋은 게 없다고요. 그럼 뉴 이재명은 실용 정부니까 그 사람들도 안고 가야 되는데 네. 배척하잖아요. 네. 바보 같은 전략이죠 그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진짜 그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되게 상대방 입장 생각해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안 일들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는 민주당에서 나가라는 내용이거든. 대부분이. 우리는 너희랑 함께 할 수 없어.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에서는 너희는 자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유시민 씨가 얘기한 똑같은 증축이 거예요. 네. 1층에 김대중, 2층에 그렇지, 노무현, 3층에 문재인, 4층에 이재명이 있길 바랬던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좋은 국정을 해주길 바랬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쓰는 몇몇의 인사들 메시지 보면 그렇지. 그냥 1, 2, 3, 재건축이 뭐야? 기반 시설 다 파괴하는 재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떴다방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흐린 눈 해주고 이재명 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지. 2017년 대선 경선 때 그렇게 싸웠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권 지나오면서 그래도 같이 좀 뭉쳐야지라고 네. 하는 선의 어떤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당신들이 나가야 돼. 내지는 배척해야 돼. 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 나 같아도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네. 진짜 근데 방송만 보면 진짜 마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원사이드하게 김민석 총리가 유리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은. 당연하죠. 실은 당연하지. 실은 이게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정청래 의원이 뭐 유리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완전히 밀리진 만만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김민석 전 총리가 민주당 당원들하고 그렇게 뭐 스킨십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렇게 뭐 인기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기획부동산.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예. 약간은 좋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김민석을 지지하는 거지. 그렇죠. 솔직히 뭐 김민석 총리만 놔두고 보면 정청래 대표보다 뭐 더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지금 약간 근데 방송만 보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완전히 보면 에이 야 김민석이 되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뉴 그렇죠. 이재명이 오히려 민주당 쪽 오염시키고 있어요. 제가 봐도 약간 좀 네. 심해. 너무 오염시키고 있어요. 예, 그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약간 그 같은 당이어도 정파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뭐 바뀔 수 있어요. 그걸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판하느냐, 예. 아니면 싹 갈아엎어야 된다는 대상으로 여기고 비판하느냐는 정말 천지차이인 건데. 근데 유이재명들은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더라도 네.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뭐가 뉴 이재명이고 뭐가 실용정부입니까? 실용적으로다가 자기 재판 지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진짜. 근데 저는 이 이재명 정부를 지금 보면은요. 네. 이 정부는 무엇을 표방하는 정부인가? 그게 무엇을요? 되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국민주권? 참여 정부냐, 뭐 국민 주권 정부인데 지금 네. 선관위 사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선거 관리의 총책임은 누구예요? 네. 그냥 선관위 너네는 독립기관이니까 하고 땡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급을 안 하지. 아예 언급을 안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를 정면으로 지금 위반을 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코어층한테 소구력이 있느냐? 오히려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외연 확장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외연 확장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우리 당 사람들 이렇게 빼갔어요. 빼가다가 중간에 또 배달 사고도 나.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 이건 배달 사고지. 내용물 모르고 전달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 정부는 하는 일도 약간 아마추어 같고 그렇다고 민주당 코어층하고는 이제는 정면으로 화가 날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가 이제 혼돈이 왔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핵심 지지층들이 도대체 이 정부 뭐야? 이재명 대통령 도대체 뭐야? 우리가 믿었던 그 대통령 맞아? 라는 네. 것을 지금은 이제 애둘러서 표현을 하지만 계속 이런 스탠스로 가면 저는 상당히 진짜 분당 수준의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경험 있잖아요, 그 분당은. 그러니까 집기 다 때려 부수고 가정 폭력을 일삼는 가장이 주변 이웃들한테만 잘해. 그러면 그게 뭐가 실용정부고 뭐가 외연 확장형이에요. 일단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당내에서의 선배 기성세대를 일단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배척 대상이고 구태이며 김어준 씨 당장 물러가라. 물론 그 마음도 같은 마음이죠. 근데 그 선의 그 행간을 읽어야지. 행간을 읽어야지. 일단 김원준 씨는 지금 파리 가 계시더라고요. 네, 파리에서 지금 열심히 한식당 뭐 오픈하셨더라고요. 식당을 오픈을 하셔가지고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파리에서 식당을 한다고요? 네, 한식당 했는데 그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나중에 그러니까 손님인 척 직접 가서? 네, 직접 가서 손님인 척 가서 식사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인터뷰하려고 명함을 드렸더니 경호관에 의해서 더 이상 인터뷰를 못 했다. 파리 음식점까지 경호관이 따라갔대요? 경호관이 있대요. 김어준 씨 경호관이 있다고. 네, 기사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경호원이 있대요. 경호원이 있대, 경호원이. 대단해. 음식점 손님한테 막 그 이런 물품 검사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네, 삐삐삐. 뭐 하여튼 근데 되게 예전부터 프랑스에서 뭐 이렇게 수입도 많이 해서 이렇게 식자재 같은 것도 많이 팔고 그랬다고 하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죠. 하여튼 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세 명의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 세 명의 주자 민주당 전당대회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금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9일 사이에 29일 사이에 조사된 내용이고 아마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사에서는 정청래가 27.9, 김민석이 23.3, 송영길이 11%예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정청래가 29.5, 김민석이 36.3, 많이 올라오네. 송영길이 14.2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정청래가 완전 밀리는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이 모두 다 당원이지는 않거든. 그렇죠. 예. 게다가 송영기 표가 꼭 만약에 중간에 드롭한다고 해서 온전히 전부 다 김민석한테 가는 것도 그렇게 가지는 아니에요.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 예, 예. 왜냐하면 맞아요. 예.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왜냐면 지금 송영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인연을 계속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송영길 의원 또 그냥 드랍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도 정치적 야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정청래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민석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두 명 다 공격할 수 있는 거라든지 내가 적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 김민석 총리는 한없이 작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 조사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전체 조사는 2,000명 돌렸고 민주당 지지자 1,000명 나왔었는데 네. 이 당원 조사 이 전당대회 예측하는 게 왜 어렵냐면 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돌릴 때 행안부에서 인구 비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100명 정도 돌리고 뭐 서울 뭐 이렇게 인구 비례대를 봤는데 정당 같은 경우는 당원 분포가 달라요. 즉 그렇지. 얘기해서 정확한 1,000명의 여론조사 샘플이 맞으려면 네. 호남에 30%가 돌려야 돼요. 그렇지. 1,000명 돌렸을 때 300명이 호남에서 돌리는 네. 표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는 선관위가 용납을 안 해줄 겁니다. 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있네. 여론조사만 가지고 예측하는 건 전당대회를 예측하는 건 맞아요. 굉장히 어렵고 네. 그나마 이 조사는 그나마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민주당 지지층이 1,000명 나오는 샘플이거든요. 네. 1,000명이면 오차범위가 한 2.5%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 정도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신뢰도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인데 이것만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측에서는 아마 이 여론조사를 분석해서 그렇게 할게요. 이 결선 투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민석의 표를 내가 흡수하면 내가 된다라고 생각할 거거든. 당연하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 아마 경선에서도 지금은 약간 그 김민석을 대신해서 싸우는 듯한 포지션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부터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전략이.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오늘부터 방송을라든지 언론 인터뷰를 세게 할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장담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당 대표가 되면 좋고 안 되죠. 당 대표가 안 돼도 외교부 장관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공격도 굉장히 좀 기존보다는 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지금 송영길 대표로서는 굉장히 적기다. 그러니까 뭐 대표가 돼도 좋고 김민석을 만들어주면 자기는 그냥 뭐 외교부 장관 가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